네,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듣고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 이런 공수처 꼭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입법 독재 국회 예의를 공수처법에 대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건 조정이 되고 요구서를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제가 의결을 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이 후보 추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야 갈등 극심한 상황인데 오늘 상황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의사봉을 두들기려고 하니까 야당이 방해를 하면서 이 의사봉이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봉을 두들기지 못하고 있는데 겨우 지금 이 의사봉을 책상을 두드려서 오늘 오전에 단독으로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도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농성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태훈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네요. 이 어쨌든 단독 처리가 지금 법사위까지 된 거잖아요. 법사위 됐고 뭐 본회의도 뭐 수가 워낙 밀리기 때문에 네.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회기 끝나고 새로 이제 임시회 소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박을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죠. 예. 다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굳이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개정해서 하려고 할까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공수처 처음 설치할 때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 만들면 대통령이 원하는 집권 여당이 원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기는 거다. 공정성이 문제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된다고 얘기했을 때 여당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당한테 실질적으로 비토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임명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중립성 지킬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어쨌든 비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근데 지금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는 명분이 뭐냐?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뭐 이건데 물론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굉장히 데드라인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되고 각 당 추천해가지고 회의를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한두 달도 안 했습니다. 할 땐 하더라도 회의 좀 더 해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두 달 해놓고서는 뭐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당의 비토권 좀 없애고 법 개정해서 공수처 출범한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어쨌든 뭐 대통령이 1호 공약이라고 하면 아직 대통령 임기 남았는데 뭐 내년 봄이고 대선이라면 대통령 임기 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더 회의를 해보고 그리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오늘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야당의 항의로 의사봉이 땅에 떨어지거나 또 법사위원장이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의사봉을 책상으로 두드리는 뭐 그런 가운데 좀 아수라장인 모습이 보였는데요. 여야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향한 사건들을 빼앗아가고 수사를 중단시키면 퇴임 이후가 안전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처벌받을 일은 처벌받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민심의 무서움을 권력 법칙의 엄정함을 아직도 모른다면 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당이 저렇게 충돌을 무릅쓰고라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수처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뭐 이 기존의 수사 같은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궁금해요.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예. 한꺼번에 아주 짧게 정리해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네.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그거죠. 지금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정원이 그동안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어떤 정치 사찰 문제가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되었잖아요. 예. 대공수 사건 문제 때문에 간첩단 조작하는 사건들도 끊임없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하게 경찰로 넘겨준다. 그렇게 하면서 경찰은 또 자치경찰제로 불안한다. 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공수처가 하게 된다. 그럼 권력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설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검찰 한 곳만 바꿔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힘 있다고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가. 그 견제와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통해서 수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공수처를 또 검찰이 또 견제할 수 있는 역할들, 장치들도 공수처법 안에도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다시 역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반박이라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을 이렇게 감싸고 돌면 나중에 가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집권 초기에는 현 정권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서 수사하다가 집권 후반기 가면은 다시 등 돌려서 다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그 칼날을 다시 그 현 정권으로 겨누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검찰을 감싸다가 나중에 만약에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때 검찰개혁할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예. 공수처법 설치 문제는 이미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됐는데 야당은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수처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은 법인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걸 지키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비토권 행사하면서 공수처장 설치 안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 못하도록 막아왔던 거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걸 자꾸 부정하면서 절차만 자꾸 강조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공수처 출범하지 않겠다. 출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뭐 내일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뭐 장외투쟁까지도 검토한다는데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 막을 방법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에 가장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정치적 중립성인데, 근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야당의 비토권.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이거 정치적 중립성 문제 없다. 뭐 대통령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원한다고 공수처가 임명이 안 되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조항을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 공수처가 야당 표현대로 하면 완전히 정권에 유착된 기관이 되는 걸 막는 유일한 방패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민주당이 애초에 공수처를 출범할 때 했었던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장 큰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는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결사항전의 자세로 지금 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내일 네. 본회의가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저 여당은 180이 넘고 야당은 이제 100석이 겨우 넘는데 뭐 이제 내일 이제 아마 정기회가 끝나죠? 그러면 그 정기회까지는 필리버스로 막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이 다시 임시회 소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죠. 구조상.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아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조금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짧게 한 네, 20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던 대한변협회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네. 회의가 의미 없다고. 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끊임없이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서 어떤 사람도 선출할 의지도 없고 계속 반대만 했다. 이게 그 이유였어요. 예. 그러면 뭔가 신중하게 정치가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불신하지 않고 최소한 그래도 법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공수처장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계속 비토권 행사하면서 반대만 했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회의도 열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대한변협회장이. 그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변협회장이 예.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치단체 다 빠지라는 얘기했고 대한변협같이 외부 인사들만 구성되는 게 맞다. 정치권은 빠져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야당이 무조건 반대했다라는 직접적 워딩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여당 측에서 자꾸 비토만 한다고 하니 그건 뭐 입장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야당이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저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됐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제 앞에서 대한변협회장이 얘기한 걸 제가 옮겨서 말씀드린 공식 거예요. 논평은 그렇지 그렇게 않아요. 한 적 알겠습니다. 없다고 두 분 말씀 말씀드렸고요. 들었으니까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두 분과 말씀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